이번 총선 결과 특징 하나가 양당 구도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립 2기에 몰린 민생당은 물론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호남에 올인했던 민생당은 지역구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그동안 민생당을 지탱해왔던 중진 정치인들 모두 탈락했습니다. 비례대표 한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정의당도 6석, 지금 갖고 있는 의석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고 국민의당 이번에 혹시 지난번 38석이나 얻었잖아요. 녹색 돌풍에 이어서 오렌지 돌풍 기대했지만 3석에 그쳤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참담한 결과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송구스럽기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위선정당으로 왜곡한 거대 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당원들과 정의당의 홀로서기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을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왔지만 정의당은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의당이 창당한 지 이제 채 2달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정말 거대 양당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고통받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 있는 국민의당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예, 3당 모습 봤는데요. 정갑 실장,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례대표 용지에 맨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그 효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있었는데 너무 초라했어요. 네, 유권자들이 이제는 보는 안목이 점점 더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권 실현을 정확히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 정당, 예를 들면 민생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왜 존재해야 되고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한 첫째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공천 낙선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역주의 형태로 와서 호남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는 뭘 주창했는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는 납득을 못 시켰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다당제 형태로 왔거든요. 멀리는 이제 공화당이 중간에서 양당의 갈등이 격화됐을 경우에는 뭔가 좀 역할을 하고 국민의당이 됐든 예를 바른미래당이 됐든 그러면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개혁이 됐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또 이번 새로운 그 국회의원들은 결국에는 선거제라든가 권력 구조 개편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조 의원은 군소정당의 몰락 이유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뭐 구조적으로 뭐 크게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당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다당제의 새로운 실험의 형태로 상당히 지역구와 전국구 의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선거 동안에 그것이 확장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고 딱 각 당 정당별로 보면 사실은 민생당은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호남에 기생하는 정당,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틀을 깨서나지 못했다는 거고, 정의당도 사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출연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지 못했던,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 이후에 사실은 심상정 체제가 더 혁신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가, 오직 반사의 이익을 받아왔다는 예. 측면, 또 조국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측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당은 어렵사리 뭐 몇 석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혼자만의 정당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이름도 자기 안철수 당이라고 그랬죠.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독선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비전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전체 양당 체제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생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설명해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게 봅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느 당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저는 세 당 다 말씀드릴게요. 예. 세 당이 실패한 이유는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려고 하면 지역적인 기반과 광범위한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받는 스타 정치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 세 당 모두 그것이 없었습니다.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16년에는 호남이란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이후에 심상정 대표가 본인밖에 없었고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뼈아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하에서는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쨌든 영남, 호남 이런 지역적인 기반 아니면은 스타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최명희 원장 견해 궁금합니다. 저는 정의당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위원을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민주당이랑 흡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다고 보니까 정의당의 색깔이 상당히 불분명해지게 됐죠. 정의당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노동계인데, 문제는 색깔이 불분명해지다가 보니까 본인이 기대하던 것처럼 노동계의 지지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선거에도 돌파구를 마련한 거는 두 번째에 있었듯이 어떤 여성 운동이라든가 이주 여성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돌파구를 갖다 찾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기존의 지지층인 어떤 또 노동계의 일부에서는 지지층이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대는 뭔가 하면은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그래도 약자를 옹호하는 마음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좀 빠져나오는 분들한테 마음을 갖다 얻을 생각을 하고 선거법 개정에도 상당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례정당이 되면서 이것저것 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노동계에 집중하겠어. 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메시지의 혼선을 갖다 가져오는 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자생적인 정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정치는 이제 정명, 이름을 바로잡는 거예요.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이게 정치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고 야당은 이게 야당다워야 돼요. 근데 이 군소 야당 있죠. 야당이 왜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합니까? 왜 1+4하고 붙어서 이게 날치기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 지지만 가지 야당이 여당에 이중대하는데 그 야당에 표를 줄 야권 정치 어디 있습니까? 야당 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의 배신입니다. 정치는 신뢰인데 본인들이 공수처 아쉬울 때는 선거법에서 이게 우리 절대 위성 비례정당 안 만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두 개나 만들었어요. 뭐 하나는 공식이고 하나는 아니지만, 이런 이게 거대 여당의 행포, 배신, 이것도 이게 저는 원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는요.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통합당하고 합쳤어야 돼요. 본인에게 극중주의 뭐 혼자 중도로 아무도 없이 지었고 됩니까? 본인의 계보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본인이 미래통합당 들어와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리고 이게 비례를 했으면 선거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김성환 평론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 보고요. 호남의 민도가
정말 높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지금 이게 민생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철수가 뿌린 씨앗이었던 거예요. 민생당도 안철수가 뿌렸고요. 국민의당도 안철수가 뿌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녹색바람 불었던 거잖아요. 근데 씨앗만 뿌려놓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거 호남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거 다 다시 걷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지역주의가 강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남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고 하는 지역주의 지역 기반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뛰쳐나가서 자기 기반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지자의 마음을 못 읽었다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전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지지층은 사실 이게 한국의 진보 정치가 커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는 딜레마인데요. 민주당하고 겹칩니다. 겹쳐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항상 정의당도 응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정의당이 민주당이 뭔가의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보수정당으로 뭔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할 때 아무리 정의당을 응원하는 지지층이라 할지라도 민주당, 좀 더 큰 민주당 쪽으로 지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정의당은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어느 중첩되는 지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정의당은 너무 원칙만 세웠다. 그게 정의당의 어떤 외연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